여러분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부경입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당뇨병 환자를 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 어떤 걸 먹으면 되나요? 그럼 어떤 걸 먹으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 환자의 식사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 식사의 기본 원칙은 골고루 알맞게 제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5대 영양소 배웠잖아요. 이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될 수 있도록 비타민 같은 미량원소가 모자라지 않도록 골고루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알맞은 양을 드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몸에 좋다고 해서 이게 당뇨병에 좋다더라 해서 그것만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때가 왜 중요하냐면은 체내에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비슷한 시간에 제때에 아침 꼭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비슷한 시간에 먹는 게 우리 몸이 대사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밤에 나와야 되는 호르몬이 있고 낮에 나와야 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시간에 이 음식을 먹으려고 꼭 애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알맞은 양을 제때에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건 당뇨병이 없는 분이라도 이 원칙을 지켜주시는 게 건강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거는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궁금한 걸 얘기해달라고 궁금한 걸. 안 좋은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혈당을 많이 올리는,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이 있고, 그래도 좀 많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하신 거는 바로 이거죠.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을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루에 필요한 총 칼로리가 얼마 정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제 키에 체중 정도 되고 저처럼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한 1800kcal 1700에서 180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남자고 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이다 하면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한 2000에서 2200kcal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아요. 삼겹살에 소주, 된장찌개 먹었다 이러면은 1000칼로리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1700, 800칼로리를 3번 나눠서 먹으면은 얼마 칼로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칼로리를 높이는 음식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탄수화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칼로리를 어떻게 조절하고 또 혈당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제일 중요한 음식이 바로 이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탄수화물이 혈당을 공급하는 주된 공급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데도 외국 사람들이랑 서양인들은 훨씬 체중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당뇨병 유병률이 비슷해요. 그리고 같은 체중의 서양인들보다 내장 지방이 조금 많거든요. 사실은 이런 원인이 우리가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이 이게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생님 저 고기 안 먹거든요. 저는 고기도 안 먹고 김치랑 밥만 먹는데 왜 당뇨병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당뇨병이 생긴 거예요. 에피타이저로 탄수화물 먹고 주식으로 탄수화물 먹고 후식으로 또 탄수화물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 식사하는 거 보고 신기하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쌀에서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사실 밥이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사는 게 맞고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좀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탄수화물이 있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이거를 좀 구별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음식을 좀 더 자주 많이 선택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당 지수라는 개념입니다. 이 당 지수라는 것은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총 칼로리와는 관계가 없고요.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혈당이 빨리 올라가느냐를 가지고 나타낸 지수예요. 이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뭐냐면은 소화 흡수가 빨리 되는 거죠. 빨리 소화가 되니까 이제 당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 밥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정이 많이 된 흰쌀일수록 당 지수가 높겠고 도정이 잘 안 된 현미밥에 잡곡을 섞었다. 이럴수록 당 지수가 낮겠죠. 주로 맛있는 것들이 당 지수가 높아요. 예를 들어 흰 빵 이런 게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고 당 지수가 좀 낮은 거는 빵 중에서 통밀빵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의 대표적인 게 너무 맛있는 면 음식이죠. 저도 면 포기할 수 없죠. 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좀 당 지수가 낮은 것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맛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제 환자 중에는 당뇨병 진단받고 한 번도 외식 못 갔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얼마나 슬프던지요. 그럴 순 없죠. 우리가 당뇨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을 위해서 당뇨병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외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먹는 순서에 따라서 당을 올리는 정도가 좀 다르다는 게 또 알려져 있거든요. 네, 여러 연구에 의하면요. 같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서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달라요. 어떤 순서로 드시면 되냐면요. 먼저 야채부터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달라요. 네, 신기하죠? 그거는 탄수화물 마지막에 먹으니까 탄수화물 먹는 양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우리 몸에는 인크레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음식을 좀 먹으면 이런 것들이 미리 나와 있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들어올 음식을 처리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퍽 하고 주는 것보다 조금 야, 나 이제 너 먹을 거야. 혈당이 많이 앞으로 올라갈 거야. 이런 걸 몸에 좀 알려주고 여유를 준 다음에 먹으면 당이 덜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요즘 많이 표현하던데 이 스파이크를 좀 줄일 수 있죠. 그게 몸에 굉장히 건강에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먹은 걸 실제로 그런가 연속 혈당 측정기로 경험을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면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팟타이를 먹었는데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은 거예요. 팟타이를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 혈당을 재보니까 저는 피크가 한 150까지 정도 올라가요. 급격하게 150까지 치솟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그런지 보여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갔을 때는 치킨이랑 이 팟타이랑 같이 시켜가지고 요리에 들어있는 야채 먼저 먹고 그 다음 치킨 먹고 그 다음 팟타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혈당이 올라간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네. 자, 오늘은 제가 당뇨병 환자의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당뇨병 환자의 식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식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건강한 식사의 원칙, 식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식사를 당뇨병 환자의 식단대로, 식사 원칙대로 식사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비만을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린 식사의 원칙, 골고루 제때에 알맞은 양을 꼭 드시도록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식사의 순서, 네, 야채 먼저,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이 순서를 지켜서 식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